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기치는 유튜브 멘트 같죠. 이상해. 제가 어지간해서는 저희 방송하면서 돈 벌 수 있다는 말 하는 거 아니는데 오늘만큼은 벌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내년 한국에 도입되는 일본 정책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고향 납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보고 괜찮네, 쓸만하네 싶어가지고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장에 2023년 1월 1일부터 내년이죠 실행이 됩니다. 오. 아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팜플렛이라든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그래도 이제 처음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각종 지자체마다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자체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당장에 이 기부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거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이걸 왜 하는 거지, 네, 라는 식으로 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100%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일본과의 예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도입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다 라는 것도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일본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거 뭐 신용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미래를 봤죠. 그렇죠. 미래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래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예.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일본 총무성 사이트네요. 고향 납세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대학교라든지 취업을 할 때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사서 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평생 사는 거죠. 그래서 촌으로 안 가니까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지방이 소멸한다. 사람이 살아야지 지방세를 내든 뭘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해가지고 세수학점이 되어가지고 지방에 살 수가 있는데 뭐 다 도쿄라든지 오사카 가서 안 돌아오니까 지방 죽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자 그러면은 네가 도시에 살더라도 일본 정부에 내고 있는 세금, 예를 들어 뭐 소득세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네가 지정을 한 동네에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생긴 게 이 고향 납세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일본 사람들 몰랐어요. 야 그거 해봤자 뭐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일본 왔다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알아? 고향 납세 제도? 야, 이거 기가 막혀, 이거 하니까, 오늘 저녁 집에 가니까, 와규가 와 있더라. 공짜야.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입소문을 타고 하더니 이게 점점 시장이 커져가지고, 일본에서 뭐 과열 경쟁으로 뉴스가 나오고, 당장에 거기 가서 박간의 영상. 두둥. 에서도 저희가 좀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서도 정말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일단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다 해서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아요. 물론 안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제도인데 이거를 그렇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사이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배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의 재정 격차 완화 다 서울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수도권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세수가 없으니까 뭘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 나오죠. 참고 자료. 일본 고향 납세제. 2008년에 14년 전이네요. 865억 원을 일본 사람들이 했었는데 당장 2020년이 되니까 7조 1486억 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유 똑같고 그리고 막 일본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네. 그럼 이거 한번 대한민국에서 한번 들여보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걸 넣을 때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알기 쉽게 이거 정부 사이트 설명해드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공제입니다. 무슨 말? 말이 기부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울산에 10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이 전부 다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이 옵니다. 무슨 말? 10만 원을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울산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울산은 그 사람에게 10만 원에 30%는 얼마니까 3만 원. 3만 원 상당하는 상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30%는 일본이랑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차피 10만 원이나 세금은 내야 돼. 내가 소득세를 내든 주민세를 내든. 그런데 그중에 3만 원이 캐시백이 온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소득세, 종소세 내시는 분들 중에 1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10만 원까지만 딱 낸다 하면은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대신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16.5%밖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네요. 일본보다는 좀 막시네요. 그렇죠. 얼마나 소득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 그렇죠.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돼, 효율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계산식이 나오냐면은 남편 혼자 일하는 예를 들어 2인 부부예요. 1년 연봉 500만 원. 우리나라도 한 5천만 원 연봉이야. 귀하의 시뮬레이션 결과 4만 9천에 약 49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대충 보더라도 공제 금액이 우리나라가 적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10만 원이 맥스야. 일본은 예를 들어 5천만 원 연봉인 사람은 한 49만 원이 맥스고 우리나라도 연봉 1억 165만 원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부자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고향 납세 제도를 이용하면은 공제가 많이 돼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이득이 있는 그렇죠.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 금액의 30%가 캐시백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식으로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예. 세액공제. 아까 나눈 대로 10만 원 기부 시 전액공제잖아요. 밑에 세액공제부는 국가가 91%, 소득세. 거주 지역 지자체가 9%, 지방소득세 비율로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박아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상당히 추진될 때 반대도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 이걸 반대를 할까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이유가 바로 한국어로 번역. 도쿄 23구 고향 납세로 540억엔이 유출되고 있다. 도쿄 사는 사람들의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대도시일수록 피해가 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아닙니까? 서울이 피해가 큽니다. 일본식으로 도입이 되었을 경우에. 일본은 주민세도 많이 공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좀 절충안으로 소득세 그 중에서 아까 나왔을 때 뭡니까 이거? 지자체는 9%밖에 부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고향 사랑 기부 제도지 10만 원 중에서 9%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9,000원. 자기가 사는 대도시에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내자. 그런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그렇죠. 국가에 내는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빼준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초기잖아요. 맞아. 일단은 한국에서는 아마도 이걸 한번 돌려보고 있잖아. 반응이 좋네? 일본처럼 뭐 한국에서도 달아오르고 있네? 그러면 예를 들어 확대를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어쨌든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종소세를 내시는 분들이 2020년도 기준으로 예 여기 있죠. 802만 명이 있습니다. 그 소득 금액이 얼마라고요? 밑에 나오죠. 249조 원입니다. 예, 종소세 금액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뭐 전체 다 가는 게 아니라 아까 1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8,200억이 움직입니다. 내년 1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고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주 지역을 제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내라고 했잖아요. 여기 써있죠.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의 작은 도시이면 작은 도시일수록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동네에 세금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다 있단 말이야. 홍보만 잘하면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 자기 동네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걸 잘하고 지자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본에 사람 없는 동네 있잖아. 뭐 노인밖에 없어요. 진짜 주민들이 다 떠나가요. 이런 동네는 이 고향 납세가 사활입니다. 이걸로 뭐 1년 세수를 채운다 이런 동네도 일본에 있어요. 그러면 오상 이거 뭐 상품 번지르지 하고 인지도가 있는 동네가 좋잖아라고 느끼잖아요. 일본도 참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바뀝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에 인기 많은
그 지자체는 그렇죠. 이런 지자체 있었어요라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게 워낙 뭐 2008년 이렇게 뭐 거의 14년 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뭐 어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단은 일본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 전용 사이트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랭킹을 냅니다. 인기. 예를 들어 기부 금액 14,000엔 한 14만 원 정도네요. 홋카이도 몬베츠 여기서 가리비를 준다. 1kg. 1kg. 가리비 1kg. 2019년, 2020년, 2011년 1등. 왜 일본에서 가리비 뭐 냉동 이런 거 하더라도 슈퍼에서 비싸거든요. 근데 홋카이도 오호츠크해에서 가리비 산지에서 직송해가지고 준다는데 예를 들어 14만 원에 30%면은 42,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 가리비 1kg를 슈퍼에서 살 때 42,000원에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못 산다. 이래서 주문을 한다라든지 옆에는 이제 함박 스테이크죠. 20개. 그 다음에 옆에는 대게. 그 다음에 우설. 이거 10만 원이네? 이거 10만 원. 한국으로 치면 한우 같은 거. 샤브샤브 400g. 5랭크니까 제일 등급 높은 거네요. 응. 그게 예를 들어 10만 원이고 3만 원에 예를 들어 한우 400g 최고 좋은 거 오면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한국 사람 느끼기에도. 1년에 한 번 이거 좋네. 그렇죠. 예를 들어 한국 횡성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그럼 횡성 같은 지자체는 10만 원 주면은 횡성 한우용 구이살 줍니다.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있잖아요. 사람들을 혹할 만한 거, 가성비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막 해산물, 고기, 그리고 과일.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니 저거 뭐 그냥 슈퍼에서 사 먹으면 되지. 저런 거 받아서 뭐해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공짜로 받는 건데 10만 원 세금 내고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서 여기는 이 한우 여기는 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고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 상당히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갑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좀 갑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맞아. 상당히 좀 신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특산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걸로는 이제 승부가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겠다. 맞아. 이래가지고 붙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 심하니까 뭔가 특이한 것도 내야 되고 좋은 것도 내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 최근에 뉴스가 난 게 사실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사히 신문이네요. 1,200만엔 기부해서 전세 비행. 일본 항공 잘해서 고향 납세 한정으로 1,200만엔을 기부해 주시면은 비행기를 빌려드립니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억 2천이잖아요. 기부 금액이. 그러면은 1억 2천을 고향 납세로 낼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걸 기부한 사람은 그렇죠. 연수입은 약 2억 7천만 엔, 27억 연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부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게 고향 사랑 기부제라고 하면 이 지역 뭔가 특산물을 내야 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있잖아. 우리 동네에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는 누구나 아는 일본 항공을 아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사랑 같이 뭔가 해서 내는 것도 고향 사랑 기부제 괜찮죠. 그렇죠. 라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예요. 아까는 특산물이었잖아. 뭐 가리비, 뭐 해산물인데 이거는 특산물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공항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빌려줄게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마네현 이래가지고 저 동해 바닷가 그쪽에는 동네인데 시마네현 하마다시네요. 자, 이 동네는 자 여러분 이 그림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고향에 있는 묘지는 괜찮습니까? 고향 하마대의 무덤을 청소해드립니다. 묘지 청소 서비스. 도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와. 그 지역에 자기 고향에 사는 선조도 별로 없어. 근데 묘가 있어. 근데 묘에 가기 귀찮아. 비행기 비싼 돈 내고 가야 그렇죠. 돼. 그러면 대신에 고향 납세가 뭡니까? 묘지 청소 서비스를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조상님 산소 대신 벌초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해드립니다. 그런 걸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일본에 어떤 직업이 있냐면은 고향 납세 제도, 이런 고향 사랑 기부제 전용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공항도 없고 해산물도 안 나와. 그렇다 하더라도 농장도 없네. 뭐가 없을까? 따르릉.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세부터 해서 세금을 딱딱 뽑아간 거 보니까 배 아프시죠?
우리 동네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가서 일 안 하는 노인들밖에 없는데 세순 확충 안 되고 그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삐리리의 누구입니다. 1회 첫 상담은 무료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던 뉴스 보신 그 따당 이래가 있잖아요. 그 어디서 뭐 한다더라. 그거 저희가 한 겁니다. 예. 우리가 컨설팅 했습니다. 저희가 약을 좀 팔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아이디어 상품 몇 개 만들어 드리면 일본 사람들 환장해서 세금 내려 들어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 있어 일본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면서 아니 뭐 대충 하면 되겠지 느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향 사랑 기부제 그 덕분에 이거 컨설턴트 업을 하는 분들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있잖아 기부 상품 만들자라는 그렇게 사업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이 제도 하나로 여러 가지 장사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상한 걸 낸데 했어요. 이거 이제 아오모리현 무츠시라는 동네인데 고향 납세 가리비 수영복 상하 세트. 이거 그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핸드메이드로 가리비 수영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야, 이건 역시 성진국이다. 성진국이니까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아주머니가 만들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로 가리비 수영복. 야, 진짜로 이 동네 세수가 없구나. 정말로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니까 뭔가 좀 만들자. 이런 거 신기한 거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일본 유튜버 있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저 촌동네에서 이상한 짓 하네요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저런 동네도 있네? 한번 봐 이럴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웃자든동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다음 것도 나오는데 이건 좀 이제 신기한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큐슈에는 오이타시입니다. 오이타시. 네, 오이타시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큰 지자체네요. 그렇죠. 큐슈에서는. 예, 여러분 만화책 줍니다. 만화책까지 가능. 만화책을 줍니다. 왜 이 만화책을 이 동네에서 줘요? 이게 가능해? 그렇죠. 짜잔. 이 만화 자체의 배경이 오이타시거든요. 우리 동네를 배경으로 만든 만화책이니까 가능하네. 그렇죠. 이 만화책이 배경이 우리 동네야. 그러면은 만화책 줄 수 있지 우리 동네인데. 이래가지고 세금 내면 만화책 주는 동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화가의 고향, 애니메이션의 배경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거 갖고 상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박간에 일본 살잖아요. 박간에는 그러면 뭐 해? 이 다음은 박간에가 매년 신청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후쿠오카현에 있는 동네인데 우리 이 지자체 가본 적이 없고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매년 세금 내고 있습니다. 뭘 받으려고? 그렇죠. 대게 집게살, 살코기만 모아둔 거 1kg. 요거 있잖아요. 이 통통한 대게살 요런 것처럼 있잖아요. 통통한 살 있잖아요. 그거 이제 1kg만 모아 줍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막 이런 개 같은 건 개 같은 건? 이런 개 같은 건? 이런 개 같은 건 홋카이도가 유명하니까 홋카이도에 기부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그 대신에 여기 후쿠오카잖아요. 유명하지 않지만 홋카이도보다 좀 많이 양이 더 많아요? 좀 금액이 저렴하다라든지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우리는 예를 들어 한 500g 줄게. 그러면 우린 700g이다. 묻고 1kg 가자.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을 내서 지들끼리 경쟁해요. 이런 개 같은 거 정말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시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가현에 있는 키야마라는 동네인데 이것도 큐슈에 있네요. 여기는 뭘 주냐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느낌이 오고 있죠. 넘버 1. 예, 코카콜라를 줍니다. 왜 이 동네에서는 코카콜라를 보내줄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 동네에 코카콜라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공장이 있네? 지자체 공무원이 갑니다. 저기 코카콜라 공장에서 지금 당장 간 만든 코카콜라 신선도 100% 그거 좀 저희에게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코카콜라 매니아들 산지 직송 코카콜라, 공장 직송 코카콜라 못 참거든요. 슈퍼에 진열되는 것보다 탄산이 빵빵하거든. 이걸로 한번 약 좀 팔아보려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코카콜라도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맥주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맥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렇죠.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예를 들어 캔맥주라든 이런 것도 여러분 음. 슈퍼에 유통하고 나면 오래된 거예요. 약간 시간 걸립니다. 근데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그냥 탄산 빵빵하고 캔맥주가 생맥이야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먹혀요 이게. 그것도 있고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활비 그 보태기. 그렇죠. 응. 지금 정확히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디플레이션 사회 일본 사람들의 병 중에 하나. 비행기 안 타도 돼. 뭐 청소 뭐 필요 없어. 게살 안 먹어도 돼. 근데 평소 때 사 먹는 거를 세금을 대신 내 가지고 공짜로 받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생활비 절약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콜라 마시는 사람 어차피 슈퍼에서 콜라 살 건데 그냥 이걸로 받으면 되지. 집에 쌓아두고 먹으면 되지. 페트병. 500ml짜리 24개 한 케이스니까. 하나가 100엔 이하네. 100엔이 안에. 콜라 한 박스에 우리나라 돈 21,000원 이하. 이거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죠. 이거 좀 해야 돼. 아까 대한민국 맥스 10만 원이라 했잖아요. 이거 약간만 바꾸면은 가능하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우리 동네에 공장이 있어. 우리 동네 공장 있으면 무한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전화 거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왜 난리 파는지 알겠죠. 지자체 사람들 아이디어가 없어. 공무원분들 모르겠어. 그런 분들에게 약 팔기 좋거든. 저 동네도 저런 걸 내네? 우리 동네는 뭐 없을까 찾아보자. 이런 걸 내보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든지 각종 이게 매년 일본은 진화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결론적으로 좋아져요? 소비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고르는 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박간혜가 영상에서 일본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당장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행안부에서 쓴 것처럼 일본도 처음에는 865억 원 밖에 안 모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7조가 모인다. 83배나 늘어났다. 일본도 처음에는 저거 누가 해? 귀찮아 안 해. 그냥 뭐 하는 사람 하겠지라고 했는데 괜찮네.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금액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이렇게 뭐야 3만 원, 10만 원에 30원, 3만 원 갖고 택도 없어요. 정부 제한 늘려주세요. 서울에 내야 되는 주민세를 나는 우리 동네, 내 고향에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도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좋겠다라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유출이 되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다른 동네에 세금을 내겠다는데 그 동네 지자체장, 그 동네 공무원 누가 좋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대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소외가 되었던 정말 저기 낡은 동네, 촌동네 가게 살긴 싫은데 그래도 뉴스 보면은 뭡니까? 지방이 이제 무너져 나옵니다. 대한민국 또 쓰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라는 문제의식은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걸 해결하는데 조금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예, 이 한 걸음.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덩달아서 이걸로 오늘 방송 보니까 오상 이걸로 한턱 해먹을 수 있겠네. 이거 한번 컨설팅 업체 한번 차려봐. 이거 사이트 한번 만들어봐. 대한민국 아직 없으니까. 이거 한번 지자체 가서 영업해봐. 라는 분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박간혜도 그런 거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이걸 알았어요. 감을 못 잡겠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한국까지 날아가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한 전문가보다는 제가 입 좀 털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도 되고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각종 전국에 있는 지자체분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사이트 만든 분들도. 끝.